제 감으로는 제 촉으로는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이 네. 정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네. 지난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유 이사장이 재단을 맡으면서 관심은 정계 복귀 가능성에 쏠렸습니다. 저는 다시 이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네. 근데 호출 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유시민, 이낙연,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뭐 임종석, 네. 김경수까지 놓고 본다면 네. 가장 강력한 후보가 네. 저는 유시민이라고 봐요. 그리고 김경수. 둘이 나오면 볼만할 거예요. 물론 단일화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네.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 경선에 통과돼야 대선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당으로. 네. 네. 근데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누가 가깝느냐가 옳든 옳지 않든 간에 당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 본다면 그러면 정청래 전 의원 아닌가요? 저도 이제 낄 수도 있겠죠. 이제 보통 이런 것은 비현역은 리스트에 안 올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잠룡 정도로 올리시죠, 그래도 잠룡. 잡룡? 잠룡이야, 잡룡이야. 잠룡. 그래서 네. 보통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니까 네. 서울시장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항상 높습니다. 네. 근데 당내 기반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처럼 네.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이미지도 좋고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1순위 후보로 뭐 그런 데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내 경선 들어가면은 쫙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최대 세력이 결국은 뭐 저는 그런 말 하기 싫지만 친노 세력이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낙연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민다라는 냄새도 피우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 연륜과 경륜이 있다. 이것은 경선 들어가면 싹 잊혀져요.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누가 유사하고 누가 같은 정체성을 가졌고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계승을 잘할 건가. 그러면 결국은 친문 내부 세력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유시민, 김경수 그리고 정청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일단 호출 안 당할 거다. 왜 안 당하냐 하면 누가 나와도 이기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지금은. 어쨌든 정치는 상대적인 건데 네. 우리랑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좀 한국당 하는 거 봐서는 네. 다음 총선까지는 정신 못 차릴 것 같고 총선 지나도 저는 못 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이기는 싸움이 되면 굳이 뉴페이스를 호출을 해서 싸움을 안 벌인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예. 근데 이 호출 당하는 경우는 질 수도 있는 위기 의식이 네, 팽배해 있을 네, 때 네. 당신 나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지금 상황을 봐서는 네. 근데 유시민 거기에 대한 입장은 또 내가 다른데, 그러니까 호출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스스로가 호출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유시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대권에 장사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권의 유혹을 이기는 장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나가게 돼요. 그런데도 안 나간다? 나가죠. 거의 대권 앞에 장사 없어요. 대권 앞에 장사는 없는 네.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호출을 안 당해도 자기가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네. 개인 팬클럽도 막강합니다. 시민광장이라고. 그게 아직 해체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전투력도 좋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구별로도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나가면 저는 네. 경쟁력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도 과거에는 아까 뭐 네 가지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가지고 호감도가 낮았는데 네네. 지금 뭐 호감도도 굉장히 그렇죠.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인지도도 뭐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물줄기를 가를 가장 큰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 그렇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제가 안 해요.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네. 50% 이상 계속 달린다. 음. 그러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뭐 네. 국무총리를 했든 장관을 했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10여 년을 같이 했던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 네. 왜냐하면 너무나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와도 힘들 거예요. 하태경 의원 나오셨으니까 이제 야권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가 특위위원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최근 책임당원 입당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태극기 부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중이라고. 이분의 일패야 바른미래당. 사실 뭐 한 사람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한국당하고 이제 다른 네. 당이니까 네, 뭐 네. 개입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네, 네.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쪽에서 네. 합당 전당대회를 원래 하자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자기들 전당대회 네, 네.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 통합전당대회. 근데 이제 어쨌든 정계 개편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 당 그대로 있고 네. 저쪽에서 소위 좀 개혁적인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네. 우리 당이랑 합치는 이게 사실 제일 우리 입장에서 제일 바람직한 바른미래당 입장이죠.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요즘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역설적으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와요. 네. 네. 문제는 며칠 전에 제안했을 때 네. 아니 갑자기 태극기 부대도 네. 같이 하고 우리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하면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탄핵 시점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건데 태극기 부대 주도했던 분이 뭐 다 100%는 아니에요. 네. 참석한 분 중에 정말 나라 걱정하고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나온 분도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주도하는 사람은 명백히 헌법재판소를 인정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요 이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한 분도 있고 뭐 특정 정치인을 공개 처형하라고 네. 네. 그 자기들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태극기 부대 핵심 세력은 여긴 극우다. 네. 헌법 밖에 있는 세력이다. 네. 네. 그런데 음. 헌법 밖에 있는 세력하고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일종의 반민주주의 선언이거든요.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태극기 부대가 왜 입당이 늘고 있냐.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네. 특정 후보가 2월 전당대회를 대비해서 특정 종교를 동원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종교? 예, 태극기 부대의 주류가 또 특정 종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정 종교를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동원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모르겠는데. 그 정도 뭐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죠. 여기는 들어가고 알아들었는데 다 압니까? 아니 그 무슨 세상에 모르는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맨날 하는 참 사람이. 지식인께서 어떻게? 아니 저는 네. 아는 거 빼고는 다 몰라요. 특정인은 여기서 얘기하지 맙시다. 네, 네.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나는 그 특정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그 태극기 부대가 입당한다는 말 자체가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축 세력이 태극기 부대예요. 그 입당한다는 게 무슨 다른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10%대 박스권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태극기 세력이 주축이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태극기 세력이 지금 보강되는 거지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네. 지지를 올리려면 그중에 떠나간 건전한 보수, 중도를 끌어들이려고 네. 내부를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영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태극기 부대가 계속 보강돼가지고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게 스펙트럼이 아니 김영태 커지겠어요. 사무총장하고 좀 개인적으로 가까우신 편이잖아요. 예. 이런 조언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해주시나요? 요새는 뭐 저한테 연락도 연락 없더라고요. 없으세요? 잘안 받지 않아요? 사무총장 되더니 뭐 아니 김영태 총장이 네. 예상하지 못한 한 방을 맞은 거죠. 아, 이 상황. 저는 맞은 거예요. 전은직 변호사가 1월이라고 예. 네, 네. 1월이라고 생각을 아니, 못한 네, 거죠. 그러니까 저 이 얘기가 저 동의인데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저 김영태 사무총장은 네.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어. 왜냐하면 전혀 지금 방향이 다른 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폭망의 시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김영태 사무총장이 기절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아니 이게 뭐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민주화에도 좀 얘기할게요.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가치예요. 그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고, 네. 근데 물론 집권 중에 그걸 실천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자기네들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많은 지지를 얻고 성공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잘라버리자? 그럼 다시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막는 꼴이 되는데 이런 분을 모셔다 놓고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네. 딜레마 현상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과학적 용어로.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치려면 태극기 부대를 쳐야 바른미래당을 합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태극기 부대를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합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개인적으로 빼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명 설도 얘기해요. 바른미래당이 30명이기 때문에 11명을 먼저 빼가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바른미래당이 더 망해서 사람들이 다시 또 엑소도스 할 거다.